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7월 10일 경제협력기구 OECD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권고안을 담고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령화와 연금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OECD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추계를 언급하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험료율을 상당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OECD의 이번 권고안 내용 중 연금개혁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늦춰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 65년생에서 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인데요. 현재의 수급 개시 연령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OECD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8세로 빠르게 상향 조정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납부기한도 만 60세에 도달 시까지가 아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즉 만 6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의 권고한 대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수급 개시 연령이 되지 않은 분들의 손해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장수국가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 연령은 만 65세부터이지만 만 75세까지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기연금 제도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1개월에 0.7%씩 가산해서 1년이면 8.4%, 10년이면 최대 84%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기연금 1년 7.2%, 5년 최대 36%를 가산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권고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와 금액 인상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4.8%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70%에 33만 4,81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빈곤율은 40%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으니 30%의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빈곤하지 않은 3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빈곤한 노인 40%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만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OECD 권고한 대로 소득 하위 40%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노인 빈곤율이 약 10% 정도 줄어들 수 있고 기초연금의 1년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41에서 70%에 해당하는 기존 수급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개혁에 대한 OECD의 입장은 국민연금은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 받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재정 안정을 권고하고 있고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 금액은 높이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의 선택적 복지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2023년 발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악인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하는 반드시 기초연금의 인상 문제와 연동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보편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낸돈 대비 평균 2.5배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추후 국민연금을 낸돈만큼만 지급하는 쪽으로 줄이면서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은 분들께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월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 막판 소득 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동반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금개혁이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공언했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 소위를 설치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 때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21대 국회에서 별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는 정부안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정책은 과연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 정리해보면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통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OECD 권고안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와 지급금액 인상은 결국 또 다른 갈라치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보다는 조금 덜 받더라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지정책의 개혁안을 연계해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그리고 생계급여에서 받은 기초연금만큼을 감액하는 제도 등 기초연금법의 독소조항을 즉시 폐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연금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연금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선택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